검사 결과 악성 종양입니다가 나왔을 때 이건 수술을 해야 되나 그냥 둬야 되나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하면은 정말 이제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마취 관련돼서 되게 이게 걱정이 많은데 네. 수술은 사실 마취 보통 한 번 혹은 두 번이요. 그렇게 길게 뭐 수술 여러 번 하거나 마취를 그쵸. 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근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이 치료를 할 때마다 마취를 해야 되고 뭐 짧게는 뭐 몇 번에서 길게는 뭐 몇 번까지 이런 치료 과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방사선 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은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전신 마취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이제 간혹 보호자분들께서는 그냥 진정제 맞춘 것만으로는 안 될까요? 그쵸, 라고 그쵸. 여쭤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혼수 상태에 가깝게 빠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어차피 지금 가만히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다. 이 상태로 치료 진행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불가합니다. 일단은요.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 가장 나쁜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코에 있는 종양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방사선이 나가는 도중에 아이가 그냥 고개를 틀어서 눈으로 쪼여지게 된다거나 치료할 때 사용되는 방사선의 용량으로는 사실상 빠르면 반년 이내에 반드시 백내장이나 망막에 대한 변성과 같은 시력의 소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불가능한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기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치료실에는 아무도 사실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무슨 일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치료기 위해서 그냥 떨어지는 게 될 거예요. 치료를 받는 판이 있는데 그거의 높이가 치료가 시작될 때는 거의 한 제 어깨선까지는 오거든요. 꽤 높네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아이가 그냥 떨어져서 다친다거나 하는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좀 전신 마취가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일단 보호자분께서 그러면 치료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시면 이제 횟수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으로 보호자분들께서 좀 가장 많은 질문을 하세요. 네. 우리 애는 몇 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해요. 몇 그니까. 번 해야 효과를 보고 뭐 이런 것들. 한 3번 정도 하면 안 되나? 기본적으로는 횟수를 무조건 많이 하는 편입니다. 횟수를 많이 하는 거는 방사선을 그냥 무작정 더 많이 여러 번 쪼여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방사선을 환자에게 더 작은 양으로 여러 번으로 쪼개서 총 횟수가 많아지도록 전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에서는 일주일에 5번 가량씩으로 해서 약 6주에서 7주에 달해서 한 30-40회 정도의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에서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걸 고려를 했을 때 6-7주간의 전신 마취는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게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게까지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에게서는 정말로 많이 줄여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치료 횟수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방사선 치료가 그러면은 치료 비용이 뭐 회당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다른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회당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치료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적게는 600-700만 원 선에서부터 뭐 많이 발생하면은 뭐 2천만 원, 2,500만 원까지도 발생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1회에 600만 원? 아니요. 그죠? 전체 답니다. 전체 정도 전체 했을 다 때. 과정에서. 네. 네네네.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절차들, 모의 치료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소요되는 전체적인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암을 딱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완치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반려동물도 좀 이제 완치 확률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종양에 따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사람에서는 보통 어떤 암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한 이후에 그 암이 몸에서 사라져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상태를 5년간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뒤부터는 완치라고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 반려동물에게서는 일단 정해져 있는 바는 없지만 약 2-3년간
동일한 부류의 종양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치가 되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살, 12살 정도 된 친구다라고 하면은 종양 치료를 받고 정말 길면은 2년 정도 지내다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보호자분들께서 2년이면 짧은 거예요? 짧다고 느끼세요. 보호자분들께서는요. 왜 사실. 수명이 짧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나랑 얼마나 지낼 수 있느냐 이런 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간혹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도 이거 포기하는 게 너무 좀 아까울 때가 있기는 있어요. 보호자분께서 다른 게 다 되시는데 뭐 예를 들어 시간적인 여건도 되시고 비용적인 상황도 되시는데 오로지 그 아이랑 앞으로 보내는 시간이 1, 2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럴 거면 이 힘든 치료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이유들은 제가 치료를 하시라고 강권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로지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제가 보통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친구가 10살이고 만약에 치료를 해서 2년 더 지냈으면 아이 전체 살아온 인생에서 20% 더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짧은데 아이한테는 사실 되게 긴 거고 그 정도면은 충분히 치료를 하실 만한 상황이기는 한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뭐 암 치료를 하면은 앞으로 10년 더 살 수 있대. 그러면 10년밖에 못 살아요. 치료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간과 이제 반려동물과의 시간은 다르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 간혹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게 치료받고 오면 우리 어떻게 다른 데에 좀 빼놔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 하시는데 나한테 뭐 네, 이게 방사선이 그쵸. 뿜어져 나와서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그래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류의 오해가 퍼지게 된 이유는 고양이 친구들 갑상선 항진증 치료를 받을 때 사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치료는 보호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대로 방사선 그 동위원소를 주사를 받고 나서 아이가 일정 기간 어느 구역에 갇혀 있어야 되고 집에 데리고 와서도 일정 시간 다른 고양이나 집에 있는 어떤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노인분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치료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방사선 치료이기는 한데 사실 정확한 명칭에 대한 분류를 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뭉뚱그려서 방사선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궁금하시면은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거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저도 공감하거든요. 전문가의 말을 신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친밀감 때문인데지 내가 직접 습득한 정보를 조금 더 이제 알게 되고 내 옆에 친구가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이런 게 더 좋은 정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람마다 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이런 일 때문에 받아야 될 치료를 못 받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못 살리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울 뿐이라서 이 얘기를 정말 꼭 보호자분들께 전달 드리고 싶긴 해요. 지식을 그럼 어디서 얻어야 돼요? 키우는 당연하죠. 그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양 혹은 암을 치료를 할 때 담당 수의사 선생님이랑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빈틈없이 다 정해두고 뭐 예를 들면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종양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는 지금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수술을 할 거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아니면 하러 올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정말 호스피스를 할 거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들이 확실하게 좀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은 검사 결과 악성 종양입니다가 나왔을 때 조금 약간 우왕좌왕하면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둬야 되나? 그것도 뭔가 아이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싫은데 하면서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하면은 정말 이제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진단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충분히 좀 세밀하게 정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학이란 거는 이제 작은 생명을 안고 보호자분이랑 저랑 같이 가는 2인 삼각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길을 알려드리고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게 예상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보호자분이 길을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얘가 힘든 길을 가야 될지 행복해지면 다 좋겠지만 그 와중에 내 선택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게 떠나보낸 게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보호자분들이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망설이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선택이 가장 내 환자에게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최선의 방향을 시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어떤 뭐 상황이든 저희는 뭐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분께서 후회가 제일 적은 길을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반려동물 사망 원인 1위 암입니다. 노령묘들이 많아질수록 종양이나 암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선진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고자연 선생님을 이렇게 모셔서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봤고 만약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많이 생기면 그런 거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도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선생님 처음 뵀는데 네. 홈페이지에 있는 머리 스타일이랑 너무 많이 달라지셔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약간 방사선 이렇게 방사선 맞아서 아, 머리가 좀 빠지셨나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위험하지 않은 보면은 다 납니다. 방사선 치료 굉장히 안전합니다 보호자분들 부작용 별로 없는